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경매를 아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경매부 장관 제니입니다. 오늘은 대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알아봤던 세금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대출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역시나 아무도 쉽게 재밌게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경매뿐 아니라 본인의 집을 살 때도 아마 담보대출을 받거나 가계대출을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대출은 경매 용어에서는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타인의 자본을 가져와서 자기의 수익률을 높이는 건데요. 저희가 연예인들처럼 돈이 아주 많아서 전액 현금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저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밖에 없는데 물건 투자가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출을 일으켜서 물건을 투자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지만 몇 천만 원짜리 물건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제가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맘인데 혹시 대출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역시나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1에서 10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일반인들도 대출이라는 용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저희가 담보대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뭐 가계대출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저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는 또 신용대출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경락잔금대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경락잔금대출은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을 받은 부동산에 대한 잔금대출인데요. 사실 이 경락잔금대출은 취급을 하는 은행이 따로 있어요. 제가 주거래은행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저 경매로 낙찰받았으니까 이 물건 대출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는 경매물건 취급하지 않아요 라고 아마 답변을 하시는 곳이 많을 겁니다. 저희가 일일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찾기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낙찰을 받으시러 가시면은 입찰을 하러 가셨을 때 앞에서 대출 상담사분들이 명함을 나눠주세요. 그 명함을 받아 오셔가지고 거기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낙찰을 받으러 갔는데 그 명함들을 못 받았다라고 하시면은 지지옥션 사이트를 통해서 대출 상담사분들의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지역별로 잘 카테고리가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낙찰을 받은 지역 아니면 또 사는 지역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수강생이 추천한 어플인데요. 오픈론이라는 어플이 있대요. 거기도 이제 그 어플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소득 금액 그리고 대출금, 지금 현 대출 금액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보통 10%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경락잔금대출은 70에서 80%까지 대출이 되거든요. 그만큼 돈을 적게 가지고 있어도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대출 용어들을 조금 아셔야 되세요. 우선은 LTV라는 대출 용어가 있는데 주택담보인정비율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택이 얼만데 그러면 그 주택 가격에 맞게끔 내가 대출을 해줄게입니다. 경매로 받은 부동산은 최대 70에서 80%까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DSR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이건 뭐냐면 소득 대비 빚이 얼만큼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너 빚이 얼마야? 내가 얼마를 빌려줄게 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통은 40% 정도라고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빚에는 자동차 담보 할부금도 포함이 되고요. 신용대출 포함되고요. 심지어 학자금 대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제 명의로 된 대출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소득 대비 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DSR은 보통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면은 한 3억 정도 대출이 된다라고 기준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에는 이제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여기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또 반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반공제는 경매로 만약에 그 금액이 낙찰이 돼도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증금을 미리 은행에서 빼고
반공제하고 그리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반공제 금액은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은 5,500만 원, 수도권 가밀억세권 4,800만 원, 광역시는 2,800만 원, 기타 지역은 2,500만 원인데 이 반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공제 금액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시면 모기지 신용대출, MCI라든지 MCG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뭐냐면 보증보험에 보험료를 내고 이 반공제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대출받는 건데요. 뭐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신탁사를 통해서 신탁 대출을 받으면 역시나 반공제 금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반공제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락잔금대출의 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경락잔금대출은 감정가의 70%와 낙찰가의 80%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표와 같이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3억이었고요. 저의 낙찰가는 2억 8천이면 감정가의 70%는 2억 1천만 원, 낙찰가의 80%는 2억 2,4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감정가의 70%가 더 낮은 금액이죠? 그러면 2억 1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70%가 대출이 나오는데요. 이건 역시나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시고요. DSR을 유의하셔야 돼요. 이미 대출 다주택이라는 거는 이미 첫 번째 주택에 대출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나의 소득 대비해서 이만큼 대출 금액이 나오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감정가는 3억이었고 낙찰가는 2억 8천만 원이었을 때 감정가의 60%는 1억 8천만 원, 낙찰가의 70%는 1억 9,600만 원이므로 더 낮은 금액인 감정가의 60%, 1억 8천만 원이 대출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락잔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너무 소액 물건인 경우에는 잔금 대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저희가 대출하러 가보면은 사인해야 될 서류가 이만큼씩 나오잖아요. 그런데 막 서류 작업하고 은행 직원도 노력을 한 거에 비해서 대출 금액이 너무 작으면 사실 소액 물건으로 지급을 해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법정 지상권, 유치권 이런 물건들을 저희가 특수물건이라 부르는데 이런 물건들은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투자하실 때는 꼭 미리 대출을 알아보셔야 되고요. 또 지분 물건 뭐냐면 여러 명이 한 물건에 투자를 한 경우에요. 지분 물건인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불법 건축물,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위에 노란 딱지로 불법 건축물이라고 적힌 건물들이 있어요. 이런 건물들도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제가 빌라의 지하에 있는 물건에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지하에 있는 물건들도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물건을 투자하시기 전에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DSR에 걸려서 대출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매매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전에 제가 세금과 명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사업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명의에 따른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 대출이 많고 제가 소득이 적어서 DSR 때문에 대출이 불가합니다라는 판정을 받으면 바로 매매사업자로 전환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연말에 제가 물건에 투자를 해서 연말에 대출을 하려고 하면 은행에서도 기존에 이제 그 예산안을 잡아놓는데 그 예산안이 소진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말 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말에 투자를 하실 때는 미리 은행에 먼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